여러분, 오늘도 아이와 싸움 중이신가요? 정리해. 그거 안 익었어. 먹지 마. 정수기 물 마셔. 과거에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 대부분은 명령과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이와 직접 겪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납득시키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안 익은 아보카도를 굳이 먹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먹지 마, 이건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며 아이와 실랑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안 된다는 말 대신 안 익은 아보카도가 맛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이 아보카도는 아직 안 익어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럼 한번 깎아볼까? 그리고 안 익은 아보카도를 깎아주었습니다. 행보가 평소 먹던 거랑 맛이 다르지? 아이는 결국 안 익은 아보카도를 뱉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후숙 아보카도를 사와서 안 익은 아보카도와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행보가 똑같은 아보카도인데 색깔이 두 개가 다르네. 뭐가 다른 걸까? 한번 만져볼까? 아이가 안 익은 아보카도를 만져보았습니다. 왼쪽 아보카도는 초록색이고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네. 이번에는 아이가 익은 아보카도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른쪽 아보카도는 갈색이고 손으로 누르니까 쑥 들어가네. 어떤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깎아볼까? 그리고 두 개 다 깎아서 먹어보게 하였습니다. 왼쪽 아보카도 어때? 어제 먹은 것처럼 맛이 없지 않아? 오른쪽 아보카도는 평소에 먹던 것처럼 고소하고 맛있네. 행복이는 어떤 아보카도 먹고 싶어? 아이는 오른쪽 갈색 아보카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다시는 안 익은 아보카도를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수십 번을 실랑이 해왔던 문제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보다 강력한 경험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도 물이 있는데 굳이 생수를 마시겠다고 고집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아, 집에 정수기 있어? 집에서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을 수 있어? 그럼 차에는 정수기 있어? 차에는 정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차에서 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엄마가 생수를 사놓은 건 차에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사놓은 거거든? 그런데 행복이가 집에서 생수를 다 먹어버리면 차에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만약에 아이가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기꺼이 생수를 주었습니다. 대신 실제로 차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 더 이상 생수를 집에서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인과관계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귀한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는 온갖 물건을 한꺼번에 넣고 섞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리해 라고 하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물건들을 전부 섞어 놓고는 뿌듯해 했습니다. 왜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어지르는 거지?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자기 전 바구니에 장난감 다 집어넣어 라고 시켰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리란 바닥에 있는 걸 안 보이게 바구니나 서랍에 다 집어넣는 것으로 개념이 잘못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리의 진짜 의미를 다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양말과 팬티가 뒤섞인 바구니와 칸이 나뉘고 정리된 바구니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행복아, 지금 양말 신을 거지? 왼쪽 바구니에서 양말 좀 찾아줄래? 행복이가 한참을 뒤적이며 짝이 맞는 양말을 찾았습니다. 팬티도 갈아입을 거지? 오른쪽 바구니에서 팬티 찾아볼까? 보자마자 행복이가 팬티를 바로 찾았습니다. 행복아, 왼쪽 바구니에서 양말 찾을 때 오래 걸렸지? 오른쪽 바구니에서 팬티 찾을 때는 어땠어? 금방 찾은 것 같아? 그럼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정리해 라고 명령했다면 아이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정리는 물건을 다시 찾아서 써야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의 개념을 알려주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서랍에 물건을 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행복이는 무언가를 쏟고 붓는 행위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념을 아는 것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아이가 마음껏 쏟고 부을 수 있는 행복이 전용 서랍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서랍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의 기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엄마 물건을 서랍에 전부 넣어버리면 엄마가 써야 될 때 찾기가 힘들 것 같거든? 이 서랍에 행복이가 어떤 물건을 넣으면 좋을지 같이 골라볼까? 이건 아빠가 아침에 면도할 때 쓰는 거라서 서랍에 넣으면 아빠가 못 찾을 것 같은데? 대신 행복이가 넣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이 장난감은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서랍을 4개 정도 비워주고 쏟고 붓는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 물건을 한꺼번에 넣거나 쏟아버리는 행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질문했을 때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대답을 못하는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행복이도 제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아이의 귀를 통과하는 순간 아이의 뇌는 이미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작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방적인 명령은 잠시 멈춰보세요. 대신 아이가 직접 몸으로 겪는 경험을 허용하고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100마디 명령보다 자신의 한 번의 깨달음이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